몸도 마음도 분주한 명절. 과거보다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그래도 명절이 주는 부담감 때문인지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휴가철이 끝난 후와 추석 명절 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허리는 건강하십니까? 그냥 갑자기 일하다가 다리가 저려서 그냥 뭐 일반 근육통인 줄 알고 작은 병원에 그냥 가봤어요. 가보니까 디스크라서 조금 놀랬죠. 걸음을 걸으면은 다리를 딛지를 못하고 다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느낌.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약을 먹고 한참 좀 괜찮았고 또 주사를 맞으면 더 괜찮은데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는 한 200m도 못 걸어서 종아리에 당겨 걸어 못 걸었어요. 명절 전후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인해 다양한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 대부분은 충분히 휴식만 취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각종 척추 질환을 일으켜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나고 2주 이상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손승민, 백동훈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이 있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뼈 사이에 이 연골 성분인 디스크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앉거나 서거나 체중이 갔을 때 이제 결국에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보시면 노랗게 쭉 타고 내려오는 게 이게 보이는데요. 이게 신경입니다. 허리에서는 이 중요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스크와 뼈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있는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환자들은 엉덩이나 다리로의 방사통, 그러니까 저림이나 당김, 걷기 어려움, 다리를 들기 어렵고 심해지면 이제 그 다리 힘이 떨어지는 거, 그거까지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이제 퇴행성 질환,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닳으면서 아니면 많이 쓰게 되면서 뼈 사이에 있는 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되어서 역시나 척추관 협착증도 신경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신경 압박 증상으로 인해서 걷다 보면 조금 쪼그려 앉아 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걸으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다든지 양쪽 다리가 저려서 이제 걷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디스크 탈출증과 유사한 신경 증상을 이제 동반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척추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쉽게 생각하시면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에 집중해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혹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견인치료 혹은 신경관 안에 약물을 주입하면서 주입하는 이제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등이 이에 해당되고 수술적 치료 방법은 디스크나 협착 같은 원인이 되는 물질을 병변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쉽게는 단순 감압술이 있고 아니면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거나 감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정술 혹은 유압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을 설명하기 전에 기존의 이제 고식적 수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그 수술은 일단은 수술 부위에 해당하는 피부 절개 그리고 그로 인한 이 근육의 광범위한 박리가 동반이 되어야지만 척추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도 이로 인한 이제 근육의 괴사 혹은 섬유성 그 병변으로 회복되면서 생기는 만성 통증 등이 합병증으로 항상 따라다녔는데 채소 침습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그 통증이나 합병증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수요일 아침. 상쾌한 날씨와 다르게 정진열 씨의 입원실은
무거운 적막감으로 가득한데요. 허리 통증으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갑자기 일하다가 다리가 저려서 그냥 뭐 일반 뭐 근육통인 줄 알고 작은 병원에 그냥 가봤어요. 가보니까 발 한번 들어봐라 해서 약간 들어도 잘 못 드니까 디스크 같다고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이쪽이 유명하다 싶어서 일로 왔는데 뭐 디스크라서 조금 놀랬지. 조금 불안하지. 좀 긴장되고 긴장되는 게 더 많지. 긴장이 좀 첫 수술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오면서 뭐 병원을 거의 전 안 가다시피 하다가 링겔 맞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체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셔서 좀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잘 됐습니다. 지금 왼쪽 다리가 많이 저리시다, 그지? 예, 계속 저리고 좀 우리하게 아프고 아프고, 그지?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그 4번, 5번에 네. 디스크 제거 준비는 다 돼 있고, 네.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자분 내원 2, 3주 전부터 발생한 좌측 하지의 방사통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제 타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내린 다음에 디스크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본원에 방문하여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MRI상에서 제 4번, 5번 요추 안에 이렇게 좌측으로 탈출되어 있는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었고 신경 차단술 같은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곧 수술실로 내려갈 모양입니다. 다리가 저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진열 씨. 오늘 수술을 시작으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정진열님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5번 요추에 좌측으로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천추 이행성 척추라고 해서 그 5번 요추가 천추화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마디인 4번, 5번 척추에서 그 추간판 탈출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그런 통증을 보여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진열 씨의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인데요. 이 수술은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원리는 수술이지만 병변에 접근하는 방법은 시술에 가까워 시술과 수술의 장점을 모두 가진 척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 내시경과 치료 장비를 삽입한 후 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병변과 그 주변 조직을 확대해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그 원인이 되었던 디스크는 잘 제거되었고 그 수술 중에 이제 원래는 디스크에서 떨어져 나왔던 디스크가 그 요추 5번 신경 앞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고 디스크가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신경이 부드럽게 주행하는 걸 확인하고 수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한 부분이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요. 보조기 착용하는 동안에는 뭐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자세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안정화되고 나면 기존에 하시던 일상적인 생활이나 스포츠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뭐 하던 일 계속 그냥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뭐 관리는 이제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싶고 원체 제가 운동 안 하고 집에 누워만 있는 체질이다 보니까 이제 형님들하고 뭐 헬스도 끊어갖고 좀 운동도 하고 싶고 좀 그렇지 않아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느껴져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던 노성욱 씨는 허리 통증이 팔 허벅지까지 이어져 저림 증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그때만 괜찮고 다시 재발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플 때는 주변 가까운 병원에 다니다가 너무 심해져서 걷지를 못했어요. 걸음을 걸으면은 다리를 딛지를 못하고 다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MRI를 찍고 이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터졌다더라고요. 그래 터지면서 안에 혹도 하나 생겨 있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입원하기 전에는 겁이 나고 이거 내가 정말로 걸어서 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했는데 근데 이 교수님 아침 저녁으로 입원실에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요새는 좀 어떠세요? 지금은 통증도 없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오실 때 그 왼쪽 다리 저리시고 하셨던 거는 좀 어떨까요? 왼쪽 다리도 저린 데도 없고 예. 지금은 그때 오른 왼쪽 엄지발가락에 네, 계속 맞아요. 거기 여운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기는 것 괜찮아요. 같고 좋아지고 예. 있네요. 예. 이제 뭐 수술하신 지 6주 지나가지고 보조기는 이제 좀 빼고 생활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가볍게 뭐 걷는 거라든지 뭐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으면 운동 조금 하시고 그냥 뭐 조깅 같은 그런 운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다음번에는 네네. 6주 뒤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할 거고 6주 뒤에. 예, 그 사이에는 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성홍님 같은 경우는 좌측의 허벅지 그리고 하지 부분에 이제 통증이 심하셨고 그 다음에 무릎 아래쪽과 엄지발가락 쪽에는 근력 저하도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타 병원에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의심을 받고 정밀 진단 없이 이제 보존적 치료를 5, 6차례 정도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어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척추 낭종은 디스크, 후관절, 황색 인대 등 척추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며 발생 위치나 염증 정도에 따라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형에서 보시면 위 척추와 아래 척추가 만나는 부분은 항상 뒤쪽에 좌우측에 관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고 이 관절막에 안에 있는 관절액이 부풀면서 생기는 게 후관절 낭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간이 있는 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신경근 압박,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불안정성이 있을 때 주로 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 4번과 5번에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후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관절에서 후관절 낭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관절 낭종으로 인해서 앞쪽에 있는 신경관이나 신경근이 압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말씀드린 방사통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일반적이 발생하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증상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MRI 소견상 제4번, 5번 좌측에 발생하는 낭종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요로 인해서 전방에 있는 신경근이 과도하게 압박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요로 해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후관절 낭종의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보이던 낭종성 병변이 수술 후에 깨끗하게 제거된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낭종이 제거된 이후에 환자분 증상도 호전되었고, 현재 처음에 있었던 근력 저하도 호전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딱 6주 내 스스로도 쩔뚝거리고 이러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아프지가 않으니까. 제가 피부 관리실을 하는데 이제 다시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과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치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계속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리 살고 싶어요. 씩씩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는 박재열 아버님은 2달 전까지만 해도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했던 환자였습니다.
택시 운행을 하는 박절 아버님은 허벅지에서 종아리로까지 이어지는 통증에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택시 운전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직업인 줄 처음에 그래 알았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 엉치만 계속 아프고 다리도 그렇게 많이 안 당기는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차근차근 진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 제가 한 10년 고생했습니다. 이 병원에 오기 전에 통증과 가가지고 그때 주사를 맞았어요. 그 주사 맞고 한 3년 효과 봤습니다. 약을 먹고 할때는 좀 괜찮았고 또 주사를 맞은 도 괜찮은데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는 한 200m도 못 걸어서 종아리에 당겨가 걸어 못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MRI를 찍어보자 했어요. 그래 MRI 찍으니까 4번, 5번 그게 물혹이 생기더라고요. 고기 신경관을 바꾼다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환자분은 8월 10일에 오셨네요. 예. 좀 어떠셨습니까? 그전에는 저 100m도 못 가서 걸어 못 걷는데 네. 수술하고 나서 거지로 기분에 신경이 통하는 기분이 내 느낌이 오더라니까 이번에 저게요. 네. 지금은 참 좋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게 보면 원래 이제 협착증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서 예, 허리에서 응지 다리로 가는 신경이 쭉 타고 내려오는데 예, 원래 있던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조그마한 물혹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디스크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예. 물혹이 이제 갑자기 생기면서 예. 증상이 이제 심해진 거죠. 아, 예. 쉽게 설명하면 신경이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물혹이 갑자기 생겨서 신경을 더 누르게 되니까 더 심해졌다. 증상이 갑자기 예. 심해지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엎친데 덧친 게 그러네요.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서 못 견디는 그렇죠. 거죠. 예, 이 맞습니다. 정도 되시면 저도 이제 주사 맞고 이렇게 견디실 수 있으면 굳이 수술하지 말고 이렇게 견뎌봅시다 하는데 이렇게 아프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 이제 협착증을 물혹하고 이 협착증을 같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면 제가 수술 끝난 상태입니까? 예, 여기 수술 전에 예, 이렇게 예. 신경줄이 내려오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게 그렇네요.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쭉 많이 뚫려 있는 거죠. 좋아졌네요. 네, 뚫려 있는 거죠.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면 예. 이제 허리 스트레칭이나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이제 등산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셔도 되고요. 예, 또 병원에 오실 때는 이제 또 다른 마디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통증이 지속되거나 예,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그때처럼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하시는 게 있으면 예, 이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예, 박재열 환자분은 3년 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는데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주사 치료,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걸을 때 왼쪽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주로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주는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맞으면서 특별한 약물 치료도 하지 않고 잘 견뎌 오셨습니다. 2달 전에는 갑자기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그때 다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딜 정도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앞 배고 등이고요. 뼈 사이에 연골 성분인 디스크가 들어 있고 뒤로 이렇게 신경줄이 쭉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신경이 타고 내려오는데 신경줄이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막혔죠. 그리고 이 물혹이 보입니다. 환자분은 원래 있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 물혹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것이 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게 된 경우입니다. 뒤에 시커멓게 보이게 되는 이게 두꺼워진 인대고요. 이 협착증과 물혹을 같이 제거하여서 신경줄이 이렇게 잘 내려오게 만들어서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 다리 저림이 이제 해결되었던 환자입니다.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신경 증상이 심할 때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나이 못 줄이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줄일 수 없듯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정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내가 너무 불편하고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요. 의학적으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리에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주사나 약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대신 심해지면 대소변 마비까지 오게 되는 경우, 요 세 군데에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꼭 수술이 의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박지열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재활 치료를 받는데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더니 통증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힘도 생겼다고 합니다. 척추 협착증 수술 이후에는 근골격계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운동 범위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재활 치료는 꾸준히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차원 신체 안정화 시스템은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컴퓨터에 의해 360도 공간 회전을 시키면서 허리 강화 운동을 시켜주는 장비인데요. 허리를 위한 감각과 운동 체계를 활성화하는 3차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허리는 이렇게 마디수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허리만 5마디가 있고요. 목이 있고 등이 다 있습니다.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1마디, 2마디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1마디, 2마디가 다 나쁘다는 것은 나머지 마디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퇴행성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물론 근력 회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활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허리가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허리가 좋지 않구나 생각하고 이제 꾸준히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재활 치료를 이제 그런 목적에서 많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수술 끝나고 나서 마치 딱 끝나니까 느낌이 다리 쪽으로 시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아무 지적 없이 걸어 다녔다 보니까 남들은 놀랬어요. 그만큼 저는 제 생각에는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간에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내가 관리를 잘해야지. 지금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 바람이 그렇습니다. 더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듣는 말이 꼭 척추 수술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힘들게 견디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과거에는 수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에 대한 합병증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좀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서 조금 더 환자분들이 조금 더 믿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꼭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꼭 필요한 정확한 진단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든 디스크 탈출증이든 내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즉 얘기하면 다리가 무겁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엉치가 아파서 걷는 게 어렵다. 요통에 동반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퇴화하고 신체 곳곳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로 젊은 층에서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현대인이 겪는 흔한 질환이 돼버린 허리 통증. 방치하지 말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